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C언어 1장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언어의 개요입니다. 네, 세 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용자와 프로그램, 또 C 언어를 배우는 이유, 그 다음에 C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 과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념을 이해하고 프로그래밍 언어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C언어의 유래, 그다음에 C언어 개발 과정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란 프로그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한글이나 그다음에 MS 워드나 또는 다양한 우리가 컴퓨터에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행사에서 순서가 적혀져 있는, 그래서 그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즉 여기에서도 설명하고 있듯이 컴퓨터를 실행하기 위해서 차례대로 작성된 명령어의 모음을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방법들을 있고 그거에 관련된 순서가 기술되어 있는데 그런 기술된 명령어의 집합체를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사람이 직접 하기 힘든 작업을 컴퓨터가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우리가 라면을 끓인다 이랬을 때 먼저 뭐예요? 물을 냄비에 붓는다. 그 다음에 불을 킨다. 그리고 물이 끓면 면을 넣는다. 수프를 넣는다. 뭐 이런 어떤 게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말 그대로 뭐 3분이 지나고 나면 불을 끈다. 그리고 냄비에 있는 것을 뭐 그릇에 담는다. 요런 어떤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아까 얘기했던 물을 붓는다. 그 다음에 끓인 다음에 면을 넣는다, 숲을 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명령어들을 이게 하나하나가 명령어죠. 이 명령어들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은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인데 이제 우리가 지금 C 언어에서 얘기하는 것은 요것, 즉 컴퓨터가 해야 될 명령어들이 기술되어 있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이런 명령 이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있으면 이거의 집합체가 바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밍이죠. 이제 아까는 프로그램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밍 잘 안 써지는데 뭐 ing가 붙은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뭐 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컴퓨터에게 작업을 처리하도록 명령하는 작업 지시서를, 이게 이제 서잖아요, 그죠? 문서란 얘기죠. 이렇게 작업 지시서 요 자체를 프로그래밍, 그래서 프로그래밍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결국은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본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뭐 이제 여러분들이 C 언어를 하려면 컴퓨터를 부팅해서 실행되는 그런 환경들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우리는 나중에 이제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해서 IT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돈 주고 사야 되는데 MS사에서 이제 무료 버전을 다운받아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누군가가 작성해야 되죠. 이 작성하는 사람을 프로그래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신의 컴퓨터, 이게 뭐 노트북이 될 수도 있고 집에 있는 데스크탑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뭘 까냐면 VS를 깝니다. 이 VS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비주얼
스튜디오. 우리가 이제 사진 찍는 데 스튜디오라고 하죠. 뭐 그런 의미에서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모든 작업들이 이루어져요. 이제 이 스튜디오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깔면 뭐 C나 또 다른 언어인 C++, 뭐 MS사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들이 있습니다. 요걸 깔고 여기에서 프로그래머인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래머라고 하고 이 책에서는 뭐 사용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이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코딩을 하는 사람을 사용자라고 보통 언급을 하는데 여하튼 이 세 가지가 구성이 되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라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언어라는 얘기죠. 우리가 외국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언어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영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일어가 있고, 일본어, 일어가 있고, 뭐 중국어, 뭐 당연히 한국어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독일어. 뭐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영어고, 그러니까 옛날에 많이 이슈가 됐던, 많이 사용했던 일본어가 있었고, 최근에는 중국어가 많이 부각이 되죠. 왜냐하면 모든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이 다 중국하고 연결이 돼 있죠. 옛날에 제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3명 중에 1명은 중국과 거래를 한다. 거래한다는 게 중국과 사업을 같이 한다라는 거죠. 그쪽에 일을 한다. 그래서 중국어를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하튼 이제 중국에 이제 많은 인구도 있지만 공장들이나 이런 사업들이 다 중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어가 있었고, 뭐 최근에는 한국어가 우수성과 뭐 독창성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각이 되고 있어서 진짜로 많은 동남아시아나 이런 많은 나라에서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특히 이제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뭐 케이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한국어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있죠. 여하튼 이렇게 외국어로 해서 이렇게 다양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컴퓨터에서도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거는 의사소통을 위해서 하는 거죠. 누구랑 그 당사자의 사람하고 나하고 통신을 할 때 이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얘기해야지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컴퓨터하고 통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해야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 언어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언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언어니까 여기 외국어를 공부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뭐 외국어 공부할 때 외국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뭐를 하라고요? 연습을 하라고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코딩을 열심히 연습을 해서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하튼 이걸 하는데 여기 사용되어진 언어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지는 것들이 여러분들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워드 클라우드에 보니까 가장 크게 나온 게 뭐예요? C죠? C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언어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고급 프로그램에서는 잘 안 쓰고 하드웨어 관련된 데에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 C 언어가 기본 언어다 보니까 C 언어를 많이 배웁니다. 이제 C 언어를 배우고 나서 자바를 배우고 다른 걸 배우면 조금 더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이제 다양한 언어들 중에 내가 어느 언어를 사용할 것이냐,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컴퓨터 환경과 개발 프로그램의 용도, 내가 만들고자 하는 아웃풋, 뭘 만들려고 하느냐, 뭐 인터넷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뭐 카카오톡 같은 채팅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그래픽 카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드웨어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만드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럼 그 만드는 목적에 따라서 내가 언어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중국과 거래를 하려고 한다? 그럼 뭘 알아야 돼? 중국어를 알아야 되죠. 그런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C 언어를 배우는 이유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있고 또 가장 많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이 되는 언어라서 C 언어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C 언어를 모르고 뭐 자바를 한다. 뭐 그랬을 때 C 언어를 모르면 사용 못하느냐?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C 언어로 만들어진 것들을 이제 자바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특정 하나의 언어를 완벽하게 잘 사용할 수 있으면 굳이 많은 언어를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이제 배울 필요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내가 하나의 언어를 확실하게 알면 다른 언어를 배울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언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가 뭐 어순도 비슷하고, 뭐 물론 이제 단어나 이런 것들은 좀 틀리긴 하더라도, 그래서 어순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의 언어를 확실하게 알면 다른 언어를 배우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좀 설명이 길었는데, 자, 프로그램 언어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언어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좀 구분을 한번 해보자.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과 컴퓨터가 이해하는 수준에 따라서 구분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더 쉽게 이해하면 고급 언어고 컴퓨터가 쉽게 이해하면 저급 언어라고 합니다. 이게 나쁜 언어다라는 얘기 아니라 이제 사람의 이해 정도에 따라서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로 나누어집니다. 뭐 옛날에는 중간에 중급 언어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보통 C 언어가 중급 언어다 이렇게 보통 얘기했었는데, 이 책에서는 중급 언어라고 하는 것들 빼고 요거를 이제 고급 언어에 넣었네요. 자, 저급 언어는 기계어나 어셈블리어가 저급 언어에 해당됩니다. 기계어는 0과 1로 표현되어 있는 초기의 언어들이죠. 0과 1로만 표현되어 있으니까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죠. 컴퓨터는 0과 1로 처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설계할 때 주로 사용된다. 이거는 뭐 옛날 얘기지, 뭐 지금은 기계어로 작성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 어셈블리어라고 하는 것으로 보통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래픽 카드나 아니면 뭐 어떤 하드웨어를 꽂고 나면 드라이브를 깔으라고 하죠. 그 드라이브가 하나의 프로그램이거든요.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보통 C나 어셈블리어로 코딩을 합니다. 또는 바이러스를 잡는 백신, 또 물론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작성할 때 어셈블리어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셈블리어를 통해서 해당 프로그램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소스는 어떻게 돼 있고 어떤 동작을 하는지를 알아볼 수도 있죠. 그래서 보안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셈블리어를 아마도 접해 볼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자, 고급 언어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자, 고급 언어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명령어로 구성된 언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영어 기반의 프로그램이란 얘기죠. 그래서 포트란, 코볼, C 언어, 파스칼, 베이직, 파이썬, 리스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리스프 같은 경우는 저도 들어본 적만 있고 뭐 사용해 본 적은 없는데, 이거는 포트란이나 코볼은 옛날에 뭐 한 20-30년 전에 많이 활용되었고, 실제로 제가 대학교 때 배웠던 언어가 포트란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 언어는 뭐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딥러닝, 인공지능에 관련된, 그리고 또 뭐 빅데이터 분석할 때 많이 쓰이는 언어가 파이썬입니다. 요거는 언어가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배우기도 쉽습니다. 사실은 작년에는 1학기 때 파이썬을 배웠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파이썬은 다른 과목에서 배울 것이고, 또한 뭐 그 외에도 다른 거 뭐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언급될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보면 대충 어떻게 동작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영어를 알면 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고급 언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컴퓨터가 이해를 못하죠.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는 컴파일러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중에 배울 것입니다. 자, 프로그램 언어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 저급 언어, 고급 언어로 나누었고,
아까 설명드렸던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C 언어나 C++, 뭐 자바 이런 애들은 다 고급 언어다. 자, C 언어의 유래입니다. 1970년도에 벨 연구소에서 유닉스 개발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뭐 이제 기존에 이제 B 언어라고 하는 것이 있었나 보죠. 그 B 언어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B 다음에 C니까 C 언어라고 지은 거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표준으로 제정이 되면서 많은 프로그래머가 사용하는 언어가 됐고요. 그리고 미국 표준협회에서 C 언어를 표준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다양한 컴파일러가 개발되고 그래서 이제 PC에서도 C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뭐 리눅스는 이 C 언어로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드웨어를 건드릴 수 있는 언어로 적합한 언어입니다. 자, C 언어의 장점을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다. 이제 범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 만들든지 C 언어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그래픽 관련된 것을 C 언어로 짠다고 하면 안 맞아요. 뭐 할 수는 있지만 안 맞아요. 뭐 화려한 그래픽이 지원도 안 될 뿐더러 거기에 맞는 언어로 다른 언어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걸 만들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시간이 걸린다. 근데 뭐 그래픽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짰을 때 한 줄이면 되는 거를 그렇게 걸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용도로 어떤 목적으로 뭘 만드는지에 따라서 언어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기회지향적인 저급 언어와 문제지향적인 고급 언어의 장점을 반영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데에서도 사용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뭐 고급 언어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 언어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양한 자료형과 연산자를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 뭐 이거는 기존에 있던 것보다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을 함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어 모듈화가 용이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고 같은 거죠. 이거 하나의 레고가 하나하나를 우리는 모듈이라고 얘기해요. 그 모듈을 갖다가 쓰면 굳이 그 모듈 안 만들어도 되는 거죠. 만들어진 것을 갖다 쓰고 내가 안 되는 거, 모듈과 모듈을 연결하는 부분, 그 다음에 모듈이 없는 것만 내가 구현을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식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함수의 순환 구조를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 구조의 자유로운 조작할 수 있는 포인터. 자, 포인터는 C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바나 그 위에 있는 뭐 언어들은 포인터를 언급을 안 합니다. 물론 포인터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포인터 언어는 C와 C++에서만 언급이 되어집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자바나 이런 데서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자동적으로 포인터 개념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체 입출력 기능이 없이 라이브러리 함수로 입출력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입출력에 관련된 함수를 만들지 않아도 이미 만들어진 것들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드웨어를 제어하기가 쉽고 구문이 간결하고 배우기 쉽다. 뭐 배우기 쉽다고 하는데 실제로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어렵죠. 이제 이거는 기준이 뭐냐면 기계어나 어셈블리어보다는 쉽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과정입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순서가 있다는 얘기죠. 먼저 요구사항 분석이 있습니다. 뭐 니즈죠. 결국 내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목적이 있겠죠. 내가 뭘 만들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여기에서 원하는 게 뭔지, 아웃풋이 뭔지, 그리고 입력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분석한다. 요구사항이 명확히 분석되지 못할 경우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한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다양한 입력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3 더하기 5 그러면 8이 나오지만 3 더하기 7 하면 10이 나오죠. 그러니까 입력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구 분석을 잘못하면 입력은 무조건 3 더하기 5가 입력이 되니까 무조건 우리는
8만 출력하면 되지라고 했는데 입력을 다르게 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지 않으면 이런 실수를 한다는 거죠. 그럼 얘가 만약에 3 더하기 7을 입력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10이 나와야 되는데 8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용도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코딩을 시작을 하겠죠. 이제 코딩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코딩할 것인가, 이 문제를 아까 요구 분석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라면을 끓여라. 그러면 라면을 끓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죠? 고객은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고객은 다른 건 모르겠고 나는 라면이 먹고 싶다. 라면이 먹고 싶다. 그러면 개발자가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어떤 라면,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지? 라면이다. 그럼 무슨 라면이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요거는 봉지 라면에다가 물을 끓여서 냄비에다 라면을 넣어주면 되겠군. 이렇게 해가지고 요구 분석을 한 다음에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고 요구 분석을 하고 나서 그럼 이걸 어떻게 끓이지? 그러면 레시피를 찾아보는 거죠. 레시피가 뭐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 바로 그거.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방법.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차례대로 정리해 놓은 명령의 순서다. 그래서 일정한 순서에 따라 반복되면 자연어, 의사코드, 순서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레시피를 표현한 방법,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텍스트로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알고리즘 표현한 방법은 자연어,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여기가 지금 이게 자연어로 표현한 거죠. 의사코드는 요거를 코딩, 그러니까 프로그램하고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뭐 예를 들어서 입력한다. 그러면 C 언어에서는 scanf라고 하는 함수를 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input scanf라고 하면 왜 scanf냐? 스캔한다는 게 우리가 이제 스캐너 그 개념이에요. 그리고 F는 뭐야? 포맷. 어떤 포맷 형식을 따라서 포맷 입력받는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용어가 어려워요. 그 다음 출력은 얘는 프린트예요. 프린트 F예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 언어, C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냥 인풋, 아웃풋, 뭐 쉽게 알잖아요. 인풋은 뭐 입력하라는 얘기고 아웃풋은 출력하라. 그래서 그런 용어, 명령문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걸로 쓰는 거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의사코드다. 그 다음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는 게 순서도입니다.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뭐 이럴 때 뭐 그 수열 배울 때 그 점화식 뭐 이렇게 배우면서 아마 순서도도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알고리즘 표현하는 방법이죠. 여하튼 그 레시피가 바로 알고리즘이다.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다. 근데 알고리즘은 한 가지냐? 그렇지 않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여러 개의 알고리즘 중에 어떤 알고리즘을 쓸 것이냐? 좋은 알고리즘을 쓰는 게 좋죠. 레시피도 있으면 레시피 여러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레시피 중에 뭘 쓰겠습니까? 여러분 라면 끓이는 레시피가 5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5가지가 있는데 그 2가지를 혼용해서 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한 가지 선택할 때 쉽게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되죠. 어떤 기준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맛있는 방법. 그러니까 결과물이 좋은 레시피를 선택하겠죠. 음식이 맛있어지면 그게 좋은 레시피죠. 두 번째, 쉽게 할 수 있는 거. 생각을 해요. 맛있긴 하는데 이걸 끓이기 위해서는 우리 집에 재료가 없는데 그 재료를 써야 된다. 이러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우리가 있고 그리고 쉽고 그래서 원하는 결과가 잘 나오면 그게 좋은 레시피인 것처럼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과로 나올 만한 것이 제대로 나오는지 첫 번째가 그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컴퓨터 자원을 적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집에 재료가 없는데 쓰면 안 되잖아요.
컴퓨터 자원. 컴퓨터의 자원은 뭐가 되냐면 시간과 메모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의 자원, 컴퓨터에 있는 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사용하면서 빠른 시간에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시간이 자원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기준으로 봐서 좋은 알고리즘 선택해서 또 거기에 맞게 구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명세서죠. 자, 알고리즘에 필요한 내용을 특정 기준의 목록 등으로 구분하는 표의 형태, 프로그램을 작성한 기본 규칙이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학사 일정 관리 프로그램을 우리가 코딩을 한다. 그랬을 때 그거의 알고리즘은 다음 명세서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걸 보면서 코딩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만약에 학사 일정 관리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알고 거기에 맞게 물론 머릿속에 다 코드 값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 그냥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런 거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명세서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순서도예요. 순서도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구현을 할 때 바로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바로 하기 전에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조화지에다 바로 물감으로 막 칠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는 연필로 스케치를 하잖아요. 꽃이 이렇게 있으면 꽃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죠? 이런 식으로 꽃을 그리고, 그 다음에 산을 그리고, 그죠? 그림을 이렇게 스케치를 한다면 그 위에다가 물감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코딩을 하기에는 시행착오가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순서도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시연을 배울 때는 순서도 작성을 거의 하지 않죠. 왜냐하면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흔히 얘기해서 이제 뭘 만든다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같은 채팅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인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 목록을 만들고, 그 중에 누구를 선택하고, 그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그러면 중간에 어디를 걸치고, 이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지. 그렇지 않고 바로 만들어 버리면 뭔가 빠져요. 빠지고 나서 그걸 다시 새로 넣으려면 그 소스가 프로그램 그 라인이 10줄, 20줄이면 상관없지만 100줄, 1000줄이 되면 새로 고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도를 만들어서 그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 이제 순서도죠. 자, 보통 다양한 기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이 되는 거니까 이제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거죠. 시작과 끝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입력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대충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입력은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말음모는 이게 뭐냐면 분기시라고 하는데 분리가 된다는 얘기죠. 판단을 하는 겁니다. if문을 써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밑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굴릴 수도 있긴 한데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흐름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화살표를 따라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은 처리하는 거고요. 아까 했던 화살표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과 일을 입력하고 월을 입력된 것을 월을 뽑아내요. 예를 들어서 2월 26일 이러면 2가 월이잖아요. 2를 뽑아내서 이게 1학기인지 2학기인지 그걸 판단하는 거죠. 겨울방학이네요. 겨울방학에 동계 프로그램이 출력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요일을 뽑아내고 무슨 요일인지 그래서 그 요일에 수업이 있는지 있으면 예 없으면 휴일로 출력한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시간을 입력해서 뭐예요? 스케줄을 출력해주고 그래서 이게 만약 재실행을 요구하면 다시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끝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말 그대로 뭐 스케줄 출력하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럼 요것도 이제 요거 분석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입력이 뭐냐?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입력이 필요한지를 생각해야죠. 어떤 입력이 필요해요? 월과 일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요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필요하죠. 사실 요일은 입력받지 않아도 되겠죠. 사실은. 왜? 물론 여기 년을 집어넣으면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요일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요구 분석에서 우리는 굳이 요일 필요 없다. 연도만 입력이 되면 바로 요일은 계산이 되니까. 그러면 입력값은 요 세 가지 연, 월, 일 세 가지 시간까지 네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요구 분석인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계산을 해서 나오는 결과물은 뭐예요? 뭐 시간표, 스케줄이 나와야 되겠죠. 스케줄이. 그죠? 그리고 뭐 잘못됐을 때 에러 메시지 나오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한 게 이게 요구 분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방법론이 바로 뭐가 돼요? 알고리즘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코딩하는 사람보다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사람이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코딩을 시작을 합니다. 자, 알고리즘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소스 코드다. 소스라고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 요것을 소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 소스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예요. 이게 뭐 원천 뭐 이런 의미가 있죠. 여하튼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스 코드 작성하는 거고 요 환경이 뭐냐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공해주는 환경이고요. 자, 결국은 알고리즘과 순서도 물론 뭐 알고리즘을 순서도로 표현하고 순서도를 가지고 뭐예요 작성을 한 다음에 이제 컴파일러에 통해서 작성한다. 뭐 이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컴파일러는 이거를 뭘로 만드냐? 기계어로 만들어요. 기계. 이 환경을 우리는 보통 에디터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뭐 보통 컴파일러에 에디터가 내장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정확한 의미는 컴파일러는 아닙니다. 자, 여하튼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에서 코딩을 쭉 해요. 그리고 나서 뭐래요? 컴파일을 하고 컴파일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컴파일러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링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아까 했던 컴파일 한다고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그건 영어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잖아. 그렇지만 컴퓨터는 0과 1로만 이해한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명령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기계어로. 그래서 이게 번역, 즉 우리가 미국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중간에 통역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통역관이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컴파일러, 뭐 이게 이제 컴파일러라고 보다는 통합 개발 환경, 통합 개발, 잠깐만요. 잘 안 써주네요. 통합 개발 환경. 이걸 ITE라고 합니다. 통합 개발 환경. 근데 이제 컴파일러가 옛날 용어예요. 사실 컴파일러가 여기 작성하는 에디터의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컴파일하는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기능도 이게 다 합쳐진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컴파일은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통합 개발 환경에서 소스 코드를 대상으로 수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나왔네요. 컴파일하고 링크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을 하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단골 손님입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박스를 치고 여기다 들어갈 말을 쓰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컴파일. 이거 컴파일 하는 애는 누구예요? 컴파일러. 링크를 하는 애는 링커. 이렇게 얘기해요. ER 붙이면 되겠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컴파일하고 링크를 하게 되면 나오는 애들이 오브젝트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기계어 혹은 그에 준하는 이중 코드로 만들어진 파일이고요. 그죠? 이건 이제 CPU가 직접 실행하는 코드인 기계어입니다. 그 다음에 링크는 뭐냐면 내가 코딩을 할 때 내가 다 만드는 게 아니죠.
자원이 있고 뭐 내가 만들지 않은 다른 모듈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연결해 준다고. 연결해줘요. 내 프로그램 코딩된 거하고 연결해 준다고 해서 이게 연결, 링크라고 하는 의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그리고 내가 이제 나중에 이제 C로 짜면 뭐뭐.c 또는 뭐뭐.cpp가 됩니다. 파일이 한 개 갖고 주로 하지만 어떤 큰 프로그램들 한 개 갖고 안 하고 여러 개의 cpp를 가지고 통합해서 실행을 하거든요. 그때 얘네들이 연결해 주는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링크입니다. 링크를 하게 되면 실행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실행 파일이 아니고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싶을 때는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컨트롤 안에 커널입니다. 커널이 핵심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컴퓨터 운영체의 기본 핵심적인 요소이면서 컴퓨터 시스템을 통제하고요. 그래서 운영체제의 다른 모든 부분에 여러 가지 기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애가 커널입니다. 이건 리눅스 할 때 많이 언급되어지는 용어인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파일은 exe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exe 파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exe 파일을 만들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보내잖아요. 카톡이나 이런 거 보내면 첨부가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도 exe로 되어 있거든요. 바이러스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스 파일만 보내주고 그걸 갖고 상대방 PC에서 컴파일해서 실행해가지고 실행 파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소스 코드는 컴파일과 링크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애 있고요. 그래서 exe 파일이 생성되고, 요거는 완벽하게 기계어로 된 파일이고, 그 기계에 종속이 됩니다. 기계에 종속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컴파일해서 나온 파일이 나와 똑같은 환경의 PC한테 가면 괜찮지만, 내가 만들었는데 맥을 사용하는 친구한테 보내면 이게 실행 안 돼요. 그죠? 그 기계에 종속된, 그 운영체제하고 하드웨어에 종속된 파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고 나서 보니까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그 오류를 제거하는 과정, 오류를 제거하는 과정이 디버깅입니다. 여기 디버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버그가 벌레란 뜻이에요. 벌레를 제거한다는 얘기죠. 그걸 하는 과정이니까 링을 붙인 거고. 옛날에는 컴퓨터가 무진장 컸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열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벌레들이 불빛 보고 들어왔다가 거기에다가 그 뜨거워서 거기 붙어버려요. 타 죽은 거예요. 타 죽었는데 얘 때문에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왜 오류가 발생했는데 막 찾다 보니까 벌레가 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거를 했어요. 다시 돌렸더니 제대로 되더라. 그래서 이제 디버깅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을 코딩하고 작업하는 과정, 전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실 여기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요구 분석 있고 알고리즘 선택 있고 뭐 순서도 작성하고 이게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는 빠진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코딩을 하고 코드를 작성한다는 코딩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컴파일을 해요. 컴파일해서 여기서 이제 오류가 생기면 수정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디버깅 하는 거예요. 디버깅. 그리고 나서 오류를 해결하면 오류가 없으면 오브젝트 파일을 생성해요. obj 파일을 생성하고요. 그다음 링크 다른 자원들하고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실행을 해요. 실행에 성공을 하게 되면 실행 파일인 exe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코드에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실패한 이유를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게 만약에 파일이 생성됐으면 이제 끝난 거죠. 예, 이제 이게 오류가 발생하면 이렇게 여기서 빠지거나 한다는 얘기죠. 요거는 조건문이죠. 조건문일 때는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 성공하면 쭉 내려오겠죠. 그리고 끝내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의 유지보수.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 이제
스마트폰도 업데이트하고 컴퓨터에서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 업데이트 한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수정한다는 얘기죠. 프로그램은 어쩔 수 없이 유지보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만들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만들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사용하면서, 왜냐하면 테스트를 하지만 모든 경우에 대해서 테스트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처 테스트하지 못한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오류가. 그래서 보수를 할 수가 있죠. 보수.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했던 두 번째는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 그리고 첫 번째는 코딩하고 다 테스트를 못한 상황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시대의 흐름상 옛날에는 필요 없던 기능이 지금 추후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보수를 해야 되죠. 고쳐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환경에 어떻게 붙일지 몰라요. 내가 이제 PC용으로 만들어 놨는데 스마트폰에서도 되는데 오류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스마트 환경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에. 여하튼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개발하는데 비용이 100만 원이면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유지보수가 더 많은 비용이 지불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1장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좀 중간에 끊어서 했었어야 되는데 이어서 쭉 하다 보니까 한 40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C 언어를 좀 많이 접하고 열심히 연습을 해야 실력이 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거는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기본적인 내용들, 여러분들 설명 들은 것들 메모하는 수준으로 해서 적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듯이 노트를 꼭 준비하시고 노트 필기를 하시는데 기준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분량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공부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이제 프로그램 소스 요거는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걸 꼭 작성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뭐 A, B, C, 뭐 D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하면 여기가 전체 100명, 여러분이 아마 한 40명 정도 수강할 건데 40명에 30명 30명이 수강한다고 기준을 잡으면 여기가 한 20명, 여기 한 3명, 여기가 한 뭐 3명, 뭐 3명,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B예요. 점수차도 뭐 기껏해야 뭐 1점. 이게 두세 번 검사하게 되면 뭐 2, 3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10점 만점으로 아마 평가가 될 것 같아요. 원래 20점인데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에서 점수를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부여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 물론 이제 그런 과제들이 많이 안 냈으면 여기 이제 10점이 아니고 15점 만점이 될 수도 있어요. 여하튼 점수차는 크지 않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3점, 그러니까 A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부실하게 하면 C가 되고, 그리고 너무 부실하면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다른 학생들이 30페이지 했는데 5페이지 했다. 그럼 D죠. 누가 봐도 D죠. 30페이지 했는데 뭐 한 35페이지 했다. 그러면 A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30페이지인데 이게 20페이지, 25페이지 했다. 그럼 C가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량이 제일 중요하고 공부한 흔적이 있고 물론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노트 검사는 꼭 하니까 이거는 열심히 하면 점수 주는 거기 때문에 시험을 못 보더라도 이걸 잘 맞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1장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